미래 사이언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도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입니다. AI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의 속도는 우리의 속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의 일을 과학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지입니다. 어려운 과학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기초적인 과학 상식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저와 함께 편안히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이 지구를 수사하는 프로파일러 사진 한 장을 함께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곳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호응을 되게 잘해주시네.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여기 뭐 소파도 있고 러그도 있고 평범한 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범죄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약 형사나 프로파일러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지문이나 발자국과 같이 범인이 남기고 간 이 흔적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봐야겠죠.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들을 통해 지구를 수사하는 프로파일러들을 지질학자라고 합니다. 너무 프로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 네, TV 보는 것 같아. 지질학자들에게 가장 최악의 사건을 꼽아 보라고 한다면 페른기 대멸종 사건을 꼽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중국의 메이샨이라는 지역입니다.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쌓인 맨 아래층에는요 화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약 5cm 두께의 화산재 지층이 쌓인 다음부터는 화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5cm의 화산재 지층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엄청난 화산이 일어났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화산이 이 생물들을 모조리 없앤 범인이 아닐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찾은 진짜 범인은요 용암도 화산재도 아닙니다. 기후변화입니다. 화산이 분출하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도 함께 대기 중으로 뿜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탄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당시에 나온 이산화탄소의 양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무려 수천조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들은 지구의 기온을 50도에서 60도까지 올리고 바닷물의 수온도 약 40도까지 올려버립니다. 이때 당시 바다에 살던 생물의 96%가 전부 사라집니다. 육상에 살던 생물도 70%의 종이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한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얘는 플라스틱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최근 100년 동안 쌓인 지층을 연구해봤더니 이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는 지층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공기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혈액 속에도 모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 이 땅에 묻힌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플라스틱들은 썩지 않고 남아 이번 기후변화의 범인이 우리라고 가리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등장하기 20만 년 전보다 지금 10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빠르게 가고자 하는 이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껏 우리가 지구에 남긴 이 흔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 아니 영상 편집 되게 잘하시다. 아주 편안하게 잘 봤어. 막힘이 없어. 이은지님의 강연을 본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그리고 질문이 궁금한데요. 김흥빈 심사위원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과학 지식 필요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과학을 어려운 거를 그냥 쉽게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들 과학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를 잘 만들 수가 있겠다. 오, 극찬을 해주셨어. 혹시 한마디 더 네.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죽으면 그거 어차피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버리지 않아도요. 그래서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게 결국 버리지 않는 일이라는 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장소영 심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어떤 강연보다도 적어도 배달 음식이라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는 최고의 코멘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은지 님이 받은 국민 참여단의 투표수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몇 점이야, 몇 점? 80점 넘을 것 같아요. 83? 넘을 것 같아요. 투표수 보여주세요. 맞췄어. 이은지님은 83표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면 될까요? 네. 파이팅! 화이팅! 재밌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 하는지 듣겠네요. 맞아. 드디어 내용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유용재 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대학원생이자 현재 서울특별시 청년 명예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용재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하면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일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명예시장과 함께 떠나는 기후변화 이야기, 여러분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바로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의 활시위를 당기다입니다. 활시위? 말 그대로 기후위기에 맞서는 데 있어 인공지능이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각각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활 카드입니다. 활은 바로 활동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초래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탄소 배출량을 진단하는 방식 대부분은 추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학습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탄소 배출량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지도학습이 뭐라는 걸까요? 여러분을 지금부터 저의 연구실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 뭐지? 양쪽에도 화면 있어. 자, 인공지능의 원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AI 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의 지도는 가르치다 할 때 지도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쌍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원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색이 비슷한데 탄소 농도가 낮고, 가운데는 형광빛이 진한데 탄소 농도가 높네. 이 빛에 해당하는 값들이 더 탄소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 살펴본 3개의 쌍을 통해서 원리를 이미 학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정답을 내놓게 되고요. 이 정답이 사람의 추정보다 훨씬 가깝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줄줄. 이제 여러분과 함께 C 카드를 뒤집어 볼 차례군요. 시스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앞글자씩 딴 거구나. 인공지능은 주어진 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빌딩의 에너지 시스템을 예로 들어볼까요? 에너지 소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더 나은 에너지 시스템을 고안하자라는 거죠. 이러한 인공지능 빌딩이 일반 빌딩에 비해서 40%까지 거의 절반에 가깝게 탄소를 덜 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 에너지 건드리는
활동가 시스템을 받고 벌써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시간입니다. 위험, 리스크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구글이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를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구글 플러드 허브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내가 속한 위치에서 실시간 혹은 며칠 뒤에 홍수가 날지 말지를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알려줍니다. 이미 AI는 우리 곁에서 기후재난이 불러올 위험을 막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활시위를 열심히 당길지언정 그 활시위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인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시지도 너무 좋다. AI가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AI를 활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제대로 주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발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AI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인 것은 이 기상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학문적 분야에 비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의 차원에서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고 우린 그거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이제 AI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발표자님은 그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발표에는 별로 보여주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맞네. 특정 입력값이 나오면 출력이 나와. 로그인 해야죠. 특정 입력이 있어요. 그 순번도 순번이고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방향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관적인 건 사실이지만 AI와 같은 다양한 무기들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용재님이 받은 국민참여단의 투표수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보여주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동의를 못하겠는 게 AI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일반 대중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도 약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이승훈입니다. 저는 원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물질을 개발하던 화학자였는데요. 커피가 좋아서 독일에 가서 커피 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30년 뒤에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을지 제 발표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위를 매기는 걸 참 좋아해요. 특히 랭킹 빅3, 세계 3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여기 세 개의 점이 있죠?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커피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세계 3대 커피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다고 하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 빈센트 반 고흐는 예멘 모카 마타리 커피와 함께 있었던 거죠. 마크 트웨인, 이분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팬시 커피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너무 더워도 생장할 수 없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현재 커피 산지의 절반 이상이 커피를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발표한 현재와 넷제로 예측 시 탄소 배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줄어든대요. 그런데 여기서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의 탄소 배출량이 현재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넷제로 달성 시에 3분의 2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과 토지 이용이라는 우리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농업 그 자체가 가진 속성에 의해서 70% 이상의 탄소 배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을 한다면 탄소 배출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의 기후변화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꾸준히 연구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지에서도 커피 농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규모, 연간 10톤의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섰습니다. 오, 진짜? 이제는 이디오피아나 콜롬비아에서 이곳에 기후조절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넷제로 이후였죠. 이미 우리나라 커피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3배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 말은 토지 이용과 농업 생산에 들어가는 우리가 농업에서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건드려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넷제로 이후에도 탄소 배출량을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커피 재배가. 미국에서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를 만들었습니다. Science for All 그리고 No One Left Behind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맛있는 커피와 함께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 커피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것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후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의문이 그런 점에서 아쉬운. 대비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이 단위 면적당 소출도 많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지열을 쓴다든가 태양광을 쓴다든가 태양열을 쓴다든가 자연에너지를 써갖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요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고 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선과 본선 그리고 오늘 결선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6인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입니다. 시상식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상 부문은 장려상입니다. 네, 장려상 시상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님께서 자리하셔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6분 발표 제가 정말 굉장히 흡인력이 있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려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Field Science 장려상. 이메일을 지운 겁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인간 지능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존재가요. 지질학자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아니에요, 이 사람? 저는 커피 연구하는 사람이고 땡스 라떼. 한창희 유용재님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는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상과 함께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시상 부문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님께서 자리하셔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과학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이제 깊게 스며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정말 인류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고 기후변화라든지 또 감염병, 식량 위기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글로벌 아젠다 등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 소통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필더 사이언스 우수상 참가자 김태훈, 이승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두 분께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과학문화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을 제공하는 과학소통 펠로우십 지원 혜택과 더불어 각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상 부문은 대망의 대상과 최우수상입니다. 네, 누가 대상을 받고 누가 최우수상을 받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은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은 대상, 한 분은 최우수상인데요. 과연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영광의 대상 주인공이 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Field of Science, 영예의 대상. 1등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Field of Science, 영예의 대상. 바로 이은지님입니다. 이은지님은 관객 투표수 1위였는데 역시 심사위원분들의 투표수를 합산해도 변함없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대상의 영광이 이은지님에게 돌아갔고요. 최우수상은 자동으로 이종원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와주신 저희 팀장님이랑 같은 팀 선생님 와주셨고 또 가장 친한 친구 두 분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 이 대회 목표가 2등이었거든요. 왜 특별히 2등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1등을 해서 너무 값진 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지구를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